민수와 연인이 되었어도 전 여전히 정우를 찾아 계속해서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파란 물고기를 만났습니다. 그 파란 물고기는 정우에 대해 얘기해 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연인이 된 이후 민수는 제가 우울증에 빠질까봐 더 자주 오래 저와 함께하며 저를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함께 정우를 그리며 바다로 향했습니다. 에메랄드빛 지중해, 키프로스. 한 달 전 정우가 사라진 그 바다, 그 장소, 우리는 셋이 함께하던 그 순간을 그리며 매일 바다로 향했습니다. 매일 그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우리 셋. 프리다이버 경기를 위해 키프로스에 도착 후 이 아름다운 광경, 이 황홀한 바다에 첨벙 뛰어들어 행복을 만끽하며 즐기던 그 순간들. 매일매일 그리워합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꿈속에서도 그 순간들을 느낍니다. 민수는 바닷속에서도 저를 지켜줬습니다. 그러다 민수는 대회 준비를 위해 사람들과 연습장으로 가는 시간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매일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제 몸을 감쌌어요. 깊이 잠수했습니다. 마이너스 10m,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햇빛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50m, 70, 90. 어둠이 저를 삼켰어요. 110. 그리고 정우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깊이 120. 저는 그 깊이에서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물이 따뜻해지고 순간 전 그날 우리가 함께한 그날로 돌아가 있었어요. 정우야, 나야, 윤슬이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정우가 여기 있다는 걸. 물의 흐름, 빛의 움직임, 모든 것이 정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정우야, 보고 싶어. 그렇게 저는 매일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5번, 6번씩.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어요. 저 여자 연인을 잃어서 정신이 나갔나 봐. 매일 저렇게 바다에 들어가면 몸이 못 버티는데.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속에서만 정우를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물고기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푸른색 물고기였어요. 정우가 좋아하던 색깔. 저는 그 물고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 여기서 한 남자 못 봤니? 물고기는 저를 빙글빙글 돌며 헤엄쳤어요. 키 크고 눈 예쁘고 웃으면 보조개 생기는 남자. 한 달 전쯤 여기 왔을 거야. 물고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봤구나? 정우 봤지? 어디 갔어? 알려줘. 저는 진지했습니다. 진심으로 물고기에게 묻고 있었어요. 물고기가 어딘가로 헤엄쳐 갔습니다. 저는 따라갔어요. 더 깊은 곳으로, 더 어두운 곳으로. 하지만 물고기는 이내 사라졌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정우야, 어디 있어? 저는 계속 매일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마이너스 100m 깊이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물속에 그냥 떠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차가운 물속인데도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정우의 체온 같았어요. 그리고 누군가 제 손을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민수였습니다. 어느새 민수가 물속으로 들어와서 제가 걱정되었는지 저를 안고 있었습니다. 윤슬아, 나가자. 그만, 너 너무 오래 있었어. 위험해. 가자.
저는 민수의 손에 이끌려 다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날의 그 느낌, 정우가 분명했습니다. 민수가 훈련을 간 틈을 타 저는 다시 바닷속, 물결, 회오리가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정우야? 무언가 내게 입을 맞췄어요. 그가 제게 왔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윤슬아, 정우야, 너야? 정말 너야? 대답인지 그 따뜻한 느낌이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우리는 입을 맞추고 물결이 회오리에 맞춰 바닷속에서 빙글빙글 춤을 추었습니다. 물결 같은 빛이 내 몸 구석구석을 어루만지며 사랑해주듯 괜찮아. 나 여기 있어.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정우는 죽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히는 그의 영혼이 이 바다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우는 건 이상한 일이지만 분명히 눈물이 났습니다. 정우야,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나도. 제 뺨을 쓰다듬는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 정우의 손길이었습니다. 정우의 환영은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물결은 다시 내 몸 구석구석을 파고들며 마치 우리가 관계를 하며 사랑을 나누듯 형언할 수 없는 쾌감을 줬습니다. 저는 신음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바다에 완전히 맡겼어요. 그 순간 황홀경이었습니다. 정말 정우가 저를 안고 있었어요. 그의 체온, 그의 숨결, 그의 심장 소리, 모든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몸은 또다시 서로 뒤엉켜 춤을 췄어요. 정우는 예전처럼 따스한 손길과 촉촉한 입으로 내 몸을 어루만지며 부드럽게 애무해 주었어요. 그래, 정우 맞아. 이 손길, 이 부드러움. 그러다 내 몸 안으로 묵직한 무언가가 들어왔어요. 나비가 가벼운 날개짓으로 짝짓기 하듯 우리는 깊은 바닷속에서 미끄러지듯 춤을 추며 또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물속에서 아무도 없는 깊은 바다에서 그를 깊이 느끼고 전 눈물이 났어요. 정우와 저 단둘이서 정우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저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이건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정우가 정말로 거기 있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민수는 윤슬이 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다시 따라 들어갔습니다. 마이너스 50m, 70m, 그리고 민수는 윤슬을 찾았어요. 그리고 본 것은 물속 한가운데 떠서 황홀한 표정을 짓고 있는 윤슬이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키스하고 있는 것처럼 윤슬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게 뭐야? 윤슬은 허공에 대고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정우야 사랑해. 그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민수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황급히 수면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하.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미쳤어. 윤슬이가 완전히 미쳤어. 민수는 서둘러 히든 폰을 꺼냈습니다. 정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큰일 났어. 윤슬이가 이상해. 곧 답장이 왔습니다. 뭐가? 윤슬이가 매일 바다에 들어가. 그것도 하루에 대여섯 번씩. 그리고 오늘 봤는데 물속에서 너한테 말을 거는 것 같았어. 마치 내가 거기 있는 것처럼. 진짜 소름 끼쳤어.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그 정도야? 괜찮아.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아니야. 이거 심각해. 윤슬이 눈빛이 정상이 아니었어. 마치 정말로 너랑 함께 있는 것처럼, 너와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진짜야? 헐. 그 지경이야? 정우가 비아냥대며 놀랐습니다. 우리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윤슬이가 정말로 미쳐버리면 어떡해? 한참의 침묵 후. 민수야, 너무 감정이입하지 마. 원래 계획대로 해. 우리를 생각해.
조금만 더 윤슬이 옆에 있어줘. 그 후엔 너와 나 단둘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지만, 민수야, 우리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돌이킬 수 없어. 알지? 민수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알았어. 정우야 사랑해. 나도. 조금만 더 힘내. 민수는 핸드폰을 끄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윤슬을 찾아갔습니다. 윤슬아, 민수야? 너 걱정돼서. 윤슬은 무표정한 얼굴로 민수를 봤습니다. 나 괜찮아. 걱정 마. 괜찮아 보이지 않아. 윤슬아, 제발 한국 돌아가자. 여기 있으면 내 몸만 망가져. 싫어. 왜? 정우가 여기 있잖아. 민수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윤슬아, 너 아직도. 응, 미안해. 민수야. 윤슬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여기 있어. 저 바닷속에. 나는 매일 정우를 만나. 정우와 대화하고 정우와 함께 있어. 윤슬아, 너는 몰라. 정우가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다정한지. 매일 날 안아줘.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줘. 윤슬의 눈빛은 맑았지만 어딘가 초점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깨달았어요. 윤슬이 정말로 무너지고 있다는 걸. 윤슬아, 그건 환상이야. 환상이 아니야. 윤슬이 소리쳤습니다. 정우는 거기 있어. 정말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만 정우를 볼 수 있어. 나만 정우를 느낄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제발 날 방해하지 마. 윤슬은 민수를 뿌리치고 바다로 뛰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거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정우와 나, 우리 둘은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으니까. 그날 밤, 민수는 또 정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못하겠어. 윤슬이 보는 게 너무 힘들어. 제발 이제라도 내가 직접 와서 윤슬이한테 진실을 말해줘. 답장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안 돼. 그리고 그땐 어쩔 수 없었어. 우리에겐 윤슬이가 필요했으니까. 윤슬이는 남보기에도 출중했으니 우리 사이를 의심사지 않기에는 제일 적합했잖아. 계획대로 해. 1년 후면 우리 자유야. 그때까지만 참아. 하지만 윤슬이가. 민수야, 너 지금 흔들리는 거야? 우리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지금 포기하면 다 물거품이야. 알지? 그리고 우리가 망가지게 된다고. 나 죽은 사람이야. 명심해. 민수는 핸드폰을 부시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공작들을 만든 자신이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알았어. 정우야. 잘 생각했어. 사랑해, 민수야. 조금만 더 견뎌줘. 제발. 민수는 핸드폰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빛나는 지중해. 저 바닷속에서 지금도 윤슬은 죽은 연인의 환영과 사랑을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미안해, 윤슬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함은 결코 진실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윤슬이 키프로스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건 민수의 간곡한 설득 끝이었습니다. 윤슬아, 제발. 내 몸이 망가지고 있어. 한국 가자. 거기서도 정우 그리워할 수 있잖아. 결국 윤슬은 돌아왔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윤슬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민수는 윤슬의 곁을 지켰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의 집문을 두드렸고 식사를 챙겨주었고 병원에 데려가기도 했어요. 윤슬아, 오늘은 뭐 먹고 싶어? 별로 안 먹고 싶어. 그래도 먹어야지. 정우가 하늘에서 보고 있어. 정우가 슬퍼할 거야. 정우. 그 이름만 나오면 윤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우가 슬퍼하겠지. 민수는 그렇게 또 6개월을 윤슬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다시 지난 시간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정우가 실종된 지 3개월 즈음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윤슬아, 응? 나 사실 너한테 고백할 게 있어. 윤슬이 민수를 봤어요. 뭔데? 나 너 좋아해. 오래전부터. 윤슬은 잠시 멍하니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도 알았어. 응? 내가 정우가 사귈 때 내가 상처받는 거 나도 다 알았어. 민수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정우랑 내 사이 설마 들켰나? 하지만 윤슬의 다음 말은 달랐어요. 민수야, 너 착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한테 너무 잘해줬어. 고마워. 윤슬아, 우리 사귀어 볼까?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심이야? 응. 나도 이제 정우를 보내줘야 할 것 같아. 정우도 하늘에서 날 보면서 계속 슬퍼하는 거 안 좋아할 것 같고, 윤슬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야, 너는 정우의 가장 친한 친구였잖아. 너랑 함께 있으면 정우가 조금이라도 가까이 느껴지는 것 같아. 민수는 복잡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어요. 원래 계획은 민수가 먼저 고백하고 윤슬이 망설이다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였어요. 하지만 윤슬이 내 고백을 수락했어요. 그것도 나를 통해 정우를 느끼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이건 아닌데.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하자. 정우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인 관계는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첫 데이트 날, 민수는 윤슬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손을 잡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역겨움이었습니다. 여자의 손은 부드러웠지만 민수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불편했어요. 그는 정우의 거칠고 힘센 손이 좋고 익숙했으니까요. 민수야,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민수의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첫 키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영화관에서 윤슬이 민수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민수야, 응? 고마워. 내 옆에 있어줘서. 윤슬이 고개를 들어 민수를 봤어요. 민수는 알았습니다. 지금 키스해야 하는구나.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윤슬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댔습니다. 하지만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오히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키스를 끝내고 민수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장실 좀. 그는 화장실로 뛰어가서 변기에 얼굴을 받고 구역질을 했습니다. 으윽,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들키면 안 되는데.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3개월만 더 하면 돼. 윤슬도 느꼈습니다. 민수의 스킨십이 어색하다는 걸. 나를 만질 때, 키스할 때 그의 몸이 굳는다는 걸. 함께 있을 때 그의 눈빛이 다른 곳을 향한다는 걸. 민수도 힘든가 봐. 정우 때문에. 그때 윤슬은 그렇게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점들이 쌓여갔어요. 어느 날 밤, 윤슬과 민수는 민수의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슬이 화장실을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삐릭. 문자 알림음이었습니다. 민수는 화장실에 있었고 핸드폰은 소파 위에 놓여 있었어요. 윤슬은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보고 싶어. 하지만 좀 더 견뎌내자. 우리, 알지? 나도 힘들게 참고 있어. 민수야. 응? 누구지? 윤슬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지나쳤어요. 민수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벌써 왔어? 응. 민수야, 방금 문자 왔던데. 민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문자? 누구한테? 몰라. 저장 안 된 번호야. 보고 싶어. 빨리 와라고 왔던데. 아, 그거. 민수가 황급히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스팸이야. 요즘 이런 거 많이 오더라.
그리고 재빨리 문자를 지웠어요. 하지만 그 동작이 너무 빨랐습니다. 너무 다급했어요. 윤슬은 묘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실종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던 날, 민수가 윤슬을 불러냈습니다. 윤슬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응, 왜? 저녁 먹으면서 할 얘기가 있어. 윤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민수는 평소와 다르게 말이 없었어요. 계속 음식만 집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 있어? 뭔데? 말해봐.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어요. 윤슬아. 응. 우리 헤어지자. 쨍그랑. 윤슬이 들고 있던 포크가 접시에 떨어졌습니다. 뭐? 미안해. 더 이상은 못하겠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윤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한국 떠날 거야. 어디로? 네덜란드. 네덜란드? 생뚱맞은 나라 이름에 윤슬은 당황했습니다. 왜 거기? 그냥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 여기 있으면 정우 생각이 너무 많이 나. 민수야. 윤슬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에 출국이야. 그 전에 다시 한번 보자. 그리고 그는 식당을 나가버렸어요. 윤슬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뭐야, 대체 뭐야, 왜 갑자기? 그날 밤, 윤슬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 네덜란드, 그리고 며칠 전 받던 그 이상한 문자. 보고 싶어. 그래도 견뎌내보자. 우리, 뭔가 있는 것 같았지만 감도 잡히질 않았어요. 민수한테 누가 있는 걸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윤슬은 결심했습니다. 민수를 미행하기로. 다음 날부터 윤슬은 민수를 몰래 따라다녔습니다.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어요. 훈련장에 가고, 집에 가고, 마트에 가고,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흘째 되던 날, 민수가 이상한 곳으로 갔습니다. 한적한 주택가의 작은 카페. 윤슬은 멀리서 지켜봤어요. 민수가 카페에 들어가자 한 남자가 그를 반겼습니다. 카페 주인인 듯 했어요. 두 사람은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서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윤슬은 카페 창문 근처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어요. 출국 날짜 확정됐어? 응, 일주일 후. 윤슬이한테는 이별 통보했어. 어땠어? 힘들었어. 윤슬이 표정 보니까 진짜 미안하더라. 민수야, 너 괜찮겠니? 아니야. 안 괜찮아. 더는 못 견디겠어. 가고 싶어. 빨리. 못 견뎌. 가고 싶어? 어디로? 윤슬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누구지? 뭘 못 견디겠다는 거지? 네덜란드 가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너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알아? 나도 너무 보고 싶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진짜 너무 길었어. 조금만 더 참아. 곧 만날 수 있어. 두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포옹했습니다. 남자들끼리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친밀한 포옹이었어요. 윤슬은 숨이 막혔습니다. 뭐야, 저게 뭐야? 민수가 카페를 나왔습니다. 윤슬은 재빨리 몸을 숨겼어요. 민수는 다급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은 너무나 설레 보였습니다. 윤슬과 함께 있을 때는 보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윤슬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못 견딘다니. 뭘? 네덜란드. 1년. 보고 싶어.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가. 윤슬은 결심했습니다. 민수가 없을 때 민수의 집에 가보기로. 다음 날, 민수가 훈련장에 간 사이 윤슬은 자주 드나들던 민수의 집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빅. 문이 열렸어요. 미안해, 민수야. 하지만 나 알아야겠어.
윤슬은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부엌, 침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하지만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못 보던 핸드폰이 들어 있었어요. 히든폰. 윤슬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켰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비밀번호가 뭘까? 윤슬은 여러 숫자를 눌러봤습니다. 민수 생일. 틀렸습니다. 내 생일. 틀렸습니다. 그러면 혹시 정우 기일. 삐빅. 핸드폰이 열렸습니다. 윤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정우 기일이 비밀번호라고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본 것은